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김민지입니다. 어제 시장은 그야말로 서바이벌 장세였습니다. 일부 재료가 있는 종목들만 선별적으로 오르면서 시장 전체가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그야말로 주도주가 사라졌습니다. 어제 코스피 올해 20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고 코스닥 역시도 2거래일 연속 매도 사이드카가 울렸습니다. 평년이라면 1년에 한 번, 두 번 볼까 말까 했던 이 사이드카가 올 7월에만 6번이 발동이 된 건데요. 그야말로 밥 먹듯이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기 급등에 따른 숨고르기로 생각을 했죠. 하지만 이 급락이 패닉셀로 이어지면서 이제는 펀더멘탈을 넘어서 수급 고인과 센티멘탈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코스피 고점 대비 약 25% 급락을 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각각 30%, 37% 폭락을 했습니다. 지수가 120일 이동 평균선마저 이탈하자 이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지지선도 무너진 건데요. 그동안 좀 믿고 버텨줬던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과 같은 핵심 주들까지도 동반투매에 휩쓸리고 이 불안해진 자금은 전쟁의 찌 테마로 짧고 빠르게 이동을 하면서 변동성이 더욱더 극심해졌습니다. 또 더불어서 이 한 달 동안 이 고객 예탁금이 무려 30조 원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러한 수급 고행과 센티멘탈이 해결돼야 할 문제 같은데 일단 지난주 금융당국에서 단일 레버리지 ETF 개선안을 내놨죠. 어제가 그 첫 영업일이었는데 여전히 거래 대금이 120조 원을 상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정부의 개선안이 어떻게 좀 이런 수급 고임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이번 주 투자 심리를 바꿀 수 있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알파벳과 인텔 여러 가지의 투자 심리를 좀 바꿀 수 있을지 기대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오르고 있는 종목들은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좀 향해 봐야 할지 오늘도 30년 내공의 세력 차트 전문가 김도준 전문가님과 함께 그 방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간밤 미국 증시 상황과 오늘 개장 전 체크포인트 먼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김다영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3일 연속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중동 긴장에 빅테크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까지 겹쳤는데요. 자세한 지수 상황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 소폭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는 0.59% 내린 51,839선에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0.05% 내린 25,508선에, S&P 500은 0.19% 하락한 7,443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전쟁 장기화 우려에 정강 후약 장세가 나타났는데요. 장 초반 기술주를 중심으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양국의 충돌 우려가 남아있고 인공지능 고점 논란 속 매도 심리가 강해지면서 상승분을 반납했는데요. 한편 지난주 큰 폭으로 하락했던 반도체 종목들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어제와는 정반대 흐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소폭 올랐는데요. 한편 중국의 인공지능 기업들이 탈 엔비디아 생태계 구축에 나섭니다. 화웨이와 센스타임 등 약 20개의 기업들이 향후 2년간 중국산 GPU 기반 슈퍼클러스터 5곳을 구축할 계획인데요.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중국산 칩을 기반으로 고성능 컴퓨팅 환경을 자립화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애플은 2% 넘는 약세 기록했습니다. 부품 원가 상승 우려가 주가를 짓눌렀습니다. 월가에서는 향후 2분기 매출 총이익률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수익성 압박을 경고했는데요. 여기에 팀쿡 CEO의 퇴임 예정 소식까지 겹치면서 투심이 위축됐습니다. 알파벳은 1% 넘는 강세 기록했습니다. 차세대 서버칩 개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해당 칩은 제미나이의 연산 효율을 높여 기존 TPU보다 최대 10배 많은 토큰을 처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알파벳은 이번 칩을 통해 서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오는 2028년 배치를 목표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 넘게 올랐습니다. AMD와의 인공지능 인프라 협력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애저 클라우드에 AMD 헬리오스 기반 시스템을 도입하며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 소식에 AMD까지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6위부터도 보면 브로드컴을 제외하고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반도체주 강세 속에 브로드컴은 2% 가까이 올랐고요. 스페이스X는 연일 급락하면서 시총 8위에 밀렸습니다. 스타쉽 로켓 발사를 재개한다고 밝혔지만 투심을 되돌리진 못했고요. 다음 달 보호예수 물량이 풀릴 것이란 전망 속에 주가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달에서 금을 캤다는 대형 호재가 터져도 물량 부담을 이기진 못할 것이라는 비관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3%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테슬라가 독일 공장 생산을 대폭 확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오는 10월부터 생산량을 주당 최대 7,500대로 늘려 공장 가동률을 100% 수준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유럽 전기차 수요와 보조금 정책에 힘입어 현지 시장에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다만 이 소식에도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유가 흐름도 체크해 보시죠. 끝나지 않는 전쟁 속에 유가는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WTI는 0.59% 오른 82달러 선에 마감했고요. 브렌트유는 0.9% 상승한 88달러 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간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사망에 대해 이란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발언에 브렌트유는 장중 90달러 선을 넘어서기도 했지만 이란이 협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는데요. 다만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하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을 공격하면서 원유 공급 우려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다음으로 금은 시세도 체크해 보시죠. 금은 선물은 엇갈렸습니다. 금 선물은 0.21% 내린 4,010달러 선에, 은 선물은 0.53% 오른 56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 긴장이 고조되며 유가가 급등했고요. 이에 따라 금리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값은 소폭 약세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는데요. 시장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흔들리는 장세 속 투자 포인트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죠. 지금까지 미증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화선입니다. 장 초반에 강하게 움직이다가 점차 힘이 빠지는 모습의 간밤 미증시였습니다. 실적 발표를 대기하는 심리도 있었겠지만 장중에 유가가 급등하면서 시장 하방에 압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주목해봐야 할 세 가지 체크 포인트,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타코라고 하는 밈이 있습니다. Trump always chickens out 라고 하는 이 약자인데요.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가 결국 유예하거나 또 철회하기도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을 풍자한 밈이라고 합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름만 바뀔 뿐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부터 적용해온 10% 글로벌 관세, 이 관세의 법적 근거가 되는 무역법 122조가 오는 24일에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관세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사실상 유지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조사하고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인데요. 이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미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10에서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바뀔 뿐 관세 기조 자체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관세의 법적 근거는 달라질 수 있지만 무역의 불확실성은 이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 수출주를 중심으로 관세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내 증시의 또 다른 핵심 변수는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입니다. 김치는 한국이 더 비싸야 하는데 이 주식은 미국이 더 비쌌습니다. 바로 역김치 프리미엄 현상인데요. 29일에 발표될 SK하이닉스의 실적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ADR은 국내 본주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다가 오늘은 소폭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AI 반도체 기대감과 옵션 수급이 맞물리면서 한때 프리미엄이 50%를 넘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가격 차이가 오히려 국내 본주의 투자 매력을 높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대만의 TSMC도 미국의 예탁주 프리미엄이 커질 때 외국인의 자금이 본주로 유입되는 사례가 있었고요.
SK하이닉스 역시 프리미엄이 50%를 넘었던 날 국내 주가가 장중 13% 넘게 급등하면서 격차를 빠르게 좁힌 바 있었습니다. 아무튼 관건은 다가오는 실적 발표입니다. 실적의 기대를 웃돈다면 최근 불거진 반도체 고점론을 잠재우는 동시에 역김치 프리미엄을 줄이면서 국내 본주의 재평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SK하이닉스 실적이 국내 반도체주의 1차 시험대라면 그 다음은 미국 빅테크의 실적입니다. 시장의 시선은 22일부터 시작되는 알파벳과 테슬라를 비롯한 미국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에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AI 매출과 향후 투자 가이던스인데요.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계속 늘리겠다는 신호가 나온다면 HBM을 공급하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큰데요. 반면에 AI 투자 계획이 기대에 못 미치거나 클라우드 성장세가 둔화된다면 AI 투자 사이클이 정점을 찍는 것 아니냐, 즉 고점론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면서 국내 반도체주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가 호실적으로 실적 우려를 잠재우고 알파벳과 테슬라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 확대 의지를 확인시켜준다면 우리 증시에 다시 훈풍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장화선이었습니다.